삼성은 2019년 중국 후이저우 공장을 철수했었습니다. 이어 베트남 공장의 생산을 감축하고 인도의 공장을 신설하는 등 탈베트남을 진행하고 있죠. 그 여파로 현재 베트남 경제는 적자로 가득한데요. 최근 샤오미가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샤오미에 따르면 지난 5월 홍콩 DBG전자 투자의 자회사 DBG테크놀로지 타이응웬 공장에서 일부 모델의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은 베트남 시장 출시와 함께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압도적인 가성비를 내세우며 기업의 몸집을 불려온 샤오미도 결국 삼성, 애플과 마찬가지로 중국 내 인건비 상승,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과 자연재해로 인한 공급 차질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임에도 자국 내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베트남으로 옮긴 것이죠. 이 사실을 여태껏 비밀로 해왔던 터라 중국인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베트남 시장을 노리는 이유는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샤오미가 작년 동일분기 대비 8.4% 상승한 20.6%를 차지하며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중국 신화망을 통해 보도되자 바이두에서는 샤오미가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만든다라는 검색어가 삽시간에 1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웨이보에도 이 소식이 급속도로 퍼지자 현지에서는 베트남에서 만든다고? 품질은 보증되냐? 국내에서 만들어도 안 되잖아. 인건비 비싸졌다고 그냥 다 떠나네. 이게 자국의 핸드폰을 사랑한 결과인가요? 기껏 키워놨더니 다른 나라 GDP를 올려주고 있네. 제정신인가? 라며 중국 기업마저 중국을 탈출하냐며 상실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중국 유튜버의 슬픔 가득한 영상이 중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说小米在越南开设了一家工厂，不让中国的工人、中国的企业去赚小米的钱。你说小米作为一家国产企业，为什么要做这种丧尽天良的事情呢？网友就想不明白。这件事情我们必须帮小米解释一下，毕竟小米自己已经说不清楚了，网友也不是每个人都会搞得清楚小米到底在干什么。我们可以骂小米的产品不好，小米的高端市场做得不好，小米只会和徕卡联名做高端，自己做不出高端，只会做一个组装厂商，这些我们都可以骂。但是出了国，小米就是一家国产厂商，就是中国的代表，我们不能乱说话。首先呢，小米想要在东南亚建厂，其实就是为了发展东南亚的市场。小米本身就是在第三世界国家卖的比较好的，以性价比著称的品牌，本来就是这样的。而且在当地建厂的话，可以降低成本，降低物流成本，这样的话在当地竞争力就会更强。这一点大家同不同意？四，疫情这3年的影响，大家都应该知道。如果你把鸡蛋放到同一个篮子里，意味着整个企业就会陷入瘫痪的状态。那么分散风险呢，就会成为现在企业的操作关键。在越南建厂也是分散风险的一种方法。小米不至于在未来遭受到疫情影响的时候，导致企业停产无法正常运行，到时候涨价缺货，消费者又说你既可营销，你卖不。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중국과 손절한 충격이 너무나도 컸던 걸까요? 중국 내에서 삼성이 중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이상한 낭설까지 돌고 있는데요. 해당 뉴스를 보도한 소우닷컴에서는 삼성의 베트남과 인도 생산 라인은 확실히 인건비를 절감했지만 이 두 곳의 노동자들의 생산 효율이 중국만큼 좋지 않다. 거기다가 산업체인과 물류가 중국만큼 좋지 못해서 모든 비용을 고려했을 때 중국과 크게 차이가 없다. 샨시의 칩 생산량은 이전에 국내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삼성 공장이 들어서면서 샨시의 칩 생산량이 급격히 상승해 1위에 올랐다. 삼성 시안 공장이 샨시성 칩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성의 중국 복귀는 글로벌 시장과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등 삼성과 중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중국의 최후 통첩 같은 걸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파김치 국물 한 사발 들이켜는 모습이 조금 애처로워 보입니다. 중국은 현재 초상집 분위기인데요. 그리고 이미 베트남에 들어가 본 한국의 사례를 통해 샤오미가 겪게 될 일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들이 베트남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바로 뇌물인데요. 뇌물이라고 하면 중국도 뒤지지 않죠. 주 중국 한국 대사관의 지난달 보고에 따르면 상업 뇌물수수 안건이 24,897건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집계된 총금액이 61.6억 위안으로
이 중 22.2%인 5,523건이 국가공무원 관련 안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한 부당소득이 작년 대비 약 7.76억 위안 증가했으며 공산당 간부 4,866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검거된 사건을 두고 집계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건까지 합하면 5배는 좋게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도 만만치가 않죠. 이들의 무력은 중국인들마저 손사래를 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부터 국가공무원까지 뇌물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질 않는다고 하죠. 특히 국가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은 봉급을 가지고 있지만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부터 매달 짭짤한 뒷돈을 받기 때문에 현지에선 신의 직장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돈 뜯어내는 걸 보면 그냥 양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해안경비 4구역 대장인 레반민과 3구역 대장인 레수원타인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심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현지 공안에 따르면 민은 밀수업자로부터 69억 동을 받고 싱가포르에서 휘발유를 불법으로 반입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밀수업자는 또 민을 통해 4구역 경비대장인 타인 부부에게 접근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작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으며 원고 측은 법정에서 밀수업자는 지휘관들에게 돈을 건넨 뒤 해당 구역에서 전혀 검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명의 지휘관은 공안에 체포된 뒤 밀수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 체포를 담당했던 공안에게 뇌물을 주고 남은 돈을 다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휘발유 밀수 조직은 총책인 판타인후를 비롯해 73명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총 2억 400만 리터가 넘는 휘발유를 밀반입했고 이를 통해 1,050억 동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가히 신의 직장이란 칭호가 걸맞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도 베트남에 갈 땐 출장 경비를 기존 예산보다 1.5배 정도 더 받아서 가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뒷돈을 안 주면 기본적으로 일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어서 이런 일은 조금 줄었지만 베트남만큼은 아니어도 뇌물이 나름 생활화되어 있는 중국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샤오미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했다는 소식의 여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샤오미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보면 속옷, 커튼 개폐기, 신발, 샴푸 등 이런 건 왜 있나 싶은 상품들이 즐비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전부 샤오미 제품들이 아닙니다. 파운드리 업체에서 샤오미의 이름을 달고 제품을 팔고 있는 이른바 샤오미 생태계라는 것이죠. 샤오미는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혹은 단체의 주식을 매입해 투자하고 이후 샤오미 생태계에 들어와 공동으로 제품의 개발 및 출시를 합니다. 이때 샤오미에서 생태계에 속한 기업들에게 거의 모든 방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간섭은 없다고 하는데요. 생태계 기업은 대기업의 이미지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서 좋고 샤오미는 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값에 확실한 물건을 팔 수 있는 사업 구조입니다. 중국에서 몇 안 되는 선순환 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생태계 기업들 중 유명한 제품을 만든 기업들은 이미 상장해 2차 시장에 진입하는 곳도 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밴드를 만드는 화미테크, 스마트 공기청정기로 유명한 윈미테크, 로봇 청소기의 로보락, 가성비 전동 모빌의 선두주자 나인봇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다른 유명 기업들도 하나둘 탈샤오미를 외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샤오미의 베트남 공장 이전이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는데요. 샤오미의 사업 슬로건은 가성비죠. 자신을 포함한 생태계 기업들에게 마진율 5%를 기준으로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기업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전략은 한국 시장도 장악할 정도로 무서운 전파력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판매율에 비해 투자자에 대한 과한 의존도 상대적으로 이윤이 감소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토는 생태계 기업들로 하여금 고속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불만을 가지게 했는데요. 특히 이러한 가격 절감은 과학기술을 주로 하는 업체에겐 큰 손실로 다가옵니다. 화미테크의 샤오미 미밴드는 79위안인 반면 자체 브랜드인 어메이즈빗은 299위안으로 3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죠. 심지어 소비자들의 심리상 적당히 비싼 것이 더 좋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 제품이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샤오미 생태계 그룹들은 애초에 샤오미의 그늘에서 각자의 브랜드 제품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목적인데 샤오미가 베트남으로 가서 자국 내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으니 너도 나도 샤오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결국 베트남은 한국 기업이 떠난 빈자리를 메꾸지 못해 적자만 나고 있고 샤오미는 원가 절감을 위해 베트남에 갔다가 생태계를 잃어버리는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샤오미의 귀추가 주목됩니다.